금일은 2025년 9월 13일입니다. 제가 전력설비 앞에 걸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나머지 전력설비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난 금요일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가운전선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들이 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일부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일 이재명 대통령 100일 간담회에서 원전 2기, SMR 1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거 백지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선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흐름이 살아있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LS 마린 솔루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 주가가 33,8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권리락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는 기관 먼저 매수가 진행이 되고 외국인이 매수가 진행이 됐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세부적인 흐름 보게 되면 기관의 수급이 우선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이때는 외국인이 너무 급격하게 사니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 매도를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다가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네요. 근데 올해가 예상치가 작년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이고 분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상장이 된 지 흐름 확인해 보게 되면 작년보다 안 좋은데 오히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24,800원 이 수준이고요. 갭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지지가 나오는 곳이 지금 22,700원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7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5,000원까지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박스예요. 박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8,000원 전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2,700원 이탈하게 되면 정리, 22,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8,000원이 목표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현재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산일전기는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요일날 12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원래 지지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가격이 10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을 하게 되면서 갭상승을 했던 102,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제 12만원을 돌파를 해줬으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는 끌고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10분봉 보셔야겠죠. 거래가 어디에서 올라갔냐.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일부 터졌네요. 그리고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작년이 워낙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올해는 없네요. 소통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소통이 조금 부족하네요. 어쨌든 흐름은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11만원을 이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1만원 이탈 시 102,000원, 3,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거고 만약에 버티고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12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거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루트는 올라가기는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요. 뭐 일거래량이 3만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그냥 흐름만 보게 되면 1,600원 수준이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 감소나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1,900원대까지 1,900원에서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 2,9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볼까요? 뭐 어차피 본 김에 그냥 다 보고 가죠. 실적은 작년이 적자가 굉장히 컸고요.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진전기 보시게 되면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고 4분기 실적이 좋고요. 연간으로 보게 되면 작년 대비 2배 늘어날 모습이고 내년에도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그 최고점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가게 되면 2배 생각을 했을 때 54,000원이고요. 최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목표가는 거의 도달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10,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20,000원은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을 일치해 보게 되면 지금은 일단은 46,000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거고 거래 없는 조정, 상승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턴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3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또 눌렀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흐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중 축소하는 가격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37,500원 이탈하게 되면 35,0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가격 이탈하게 되면 한 번 더 눌렸다 올라오겠다. 만약에 일진전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35,000원을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37,500원 비중 축소 의견 35,000원 이탈 시 전체 매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45,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까지 좀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GNC 에너지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갔죠. 원래 전력 설비 관련주가 올해 실적 내년에도 좋고요. 내후년에도 좋네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실적 괜찮고요. 그러면 작년 비해서는 사실은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은 있습니다. 작년 실적 대비 60% 정도 증가하는 거죠. 60% 정도 증가를 하는 건데 주가는 뭐 거의 2배가 올라왔으니까 2배 이상 올라왔죠. 그렇죠?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8,000원에서 38,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럽과 미국 쪽에서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 33,000원 있죠. 33,000원은 손절가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38,000원대까지 보고 그 다음의 흐름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점은 일치를 하는데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이게 확장형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보수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C 머티리얼즈 거래량이 10만 주 정도 되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면 실적도 웬만하면 잘 나와요. 나오지는 않았네요. 웬만하면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돼 있고 내년이 잘 나온다라고 했다가 일반적으로 박살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거. 왜냐하면 주가 처음에 상장을 할 때 비싸게 받고 싶잖아요. 누군가. 그러면은 내년의 실적을 좀 땡겨와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올해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겠죠.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미리 땡겨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 해에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수주 환경이 또 바뀌게 되면 그에 대한 변화도 역시 있을 수는 있다. 뭐 일반적인 내용과 실전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수적으로 5,05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050원 돌파 시 5,900원대까지 올라오는 거고요. 바닥은 일부 다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최근에 지지받았던 가격까지는 조금 더 러프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4,670원, 80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4,600원대까지 지지가 나오면 이거는 5,050원, 5,900원 이렇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래량은 뭐 많지는 않죠. 근데 떨어질 때 일부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일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저점이었던 11,800원 수준이겠네요. 11,8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13,300원, 13,800원, 750원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15,500원 이렇게까지 조금 러프하게 매매하는 걸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전산업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전력 설비 관련주는 뭐 4, 5, 6은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죠. 시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올라왔다가 8월 달에 원전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때문에 박살이 났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9월 11일 날 원전 2기와 SMR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눌렸다가 이게 바닥이 되면서 올라오느냐는 또 다른 변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재가 있게 되면은 최대 16,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겠네요. 제가 위에 그려드렸던 저항은 돌파를 하면 목표가 상향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리는 건 손절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산업 얘기를 해드리면서 실적을 봤는데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재룡산업 거래량 꽤 많았네요. 실적은 없고요. 차트가 조금 애매하네요. 차트가 조금 애매합니다. 7,000원은 목표가예요. 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00원에서 8,100원 수준은 저항인데 조금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7,900원부터 8,150원까지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7,000원이겠죠. 7,000원, 7,900원. 그리고 최근에 8월 달에 악재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8월 중순이었는데 그것보다 떨어졌던 건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아마 변동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6,350원 이탈하게 되면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점부터 쭉 올라가던 이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35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가 좀 커졌네. 정리 슬슬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전기전 거래량이 많지 않고 환기 종목인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3,000원 깨지면은 도전해 볼 만하다. 실적이 좋다면.
2025년 실적이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일부 나온다라고 하면 3,000원 정확히 한 2,800원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추세 깨졌어요. 더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875원 이탈 시 비중 축소해서 2,800원, 2,900원에서 재매수해서 대응하자. 이렇게까지만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박스권으로 6,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래도 뭐 내년에 실적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00%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1일렉 제1일렉은 여기서 떨어지면은 안 되는데 저는 이 패턴이라고 봐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원래는 더 떨어져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8월 중순이 거의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건 이거 흐름이 그렇잖아요. 실적 없고. 그러면 제 생각은 8,5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를 두고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1,300원 수준이 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못하게 되면 9,700원대까지 이탈하고 9,700원 이탈 시 8,500원 하락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4,000원대까지는 뭐 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LS 영어로 잘 안 바뀌네요. 에코 에너지 실적 3분기 4분기 떨어집니다. 떨어지네요. 연간 실적은 좋은데 1, 2분기에 실적이 확 다 들어간 거죠. 뭐 작년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2분기에 피크라는 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뭐 이런저런 모멘텀 때문에 올라간 거고 뭐 실적이 안 좋았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와 함께 원전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받은 거고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35,500원에서 36,000원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라오게 되면 46,000원에서 47,000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봐드리고 있는 내용이랑 그때 어떤 모멘텀이 나오는지랑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만약에 38,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전에 지지했던 곳을 깨지면서 35,000원에서 36,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000원은 비중 축소 의견, 35,000원 이탈 시 전체 매도 반등 나오게 되면 45,000원에서 46,000원에서 47,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PNC 테크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고 실적도 없고 차트로만 대응이죠. 8월 중순에 제일 바닥 당연했던 거고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4,800원 보입니다. 순간적으로 더 뛰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단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아요. 4,800원으로 보입니다. HD 현대 일렉 신고가가 계속 나오네요. 이게 2023년부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2022년부터 실적이 미친 듯이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데요. 지금 보이는 건 이전에 52만 원이 저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잡아드려도 모멘텀 형성되게 되면서 날아가면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57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적은 매년 좋아집니다. 그렇죠? 갑자기 2022년에 실적이 확 좋아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3, 4분기 실적도 괜찮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서 횡보를 잠깐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안 좋아서 횡보, 근데 3분기부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나오니 지금이 21조죠. 최소 25조, 20%는 더 갈 것 같아요. 20%. 4분기까지. 그냥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이거 뭐 제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서남.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차트로만 봐야겠죠? 차트로 보게 되면 그냥 이거는 박스입니다. 그냥 박스로 보시는 게 맞아요. 3,4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650원 사이에 박스인데 지금 2,920원 정도로 보이죠? 2,920원 이탈 시 2,650원까지 그냥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라오게 되면 3,400원대까지 반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이것도 아마 실적이 HD 일렉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안 좋고 3, 4분기 실적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다가 역회된 숄더가 하나 형성이 된 거. 이게 원래 역회된 숄더가 바닥에서 나와야 되는데 8월 달에 변수가 있어갖고 역회된이 나와버리네요. 지금 기준으로는 이거는 130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셔야 돼요. 지금 13조면 일단은 15조까지만 보시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자, G2파워 거래량이 꽤 있고 실적은 올해 괜찮네요. 올해 괜찮은데 주가는 못 갔습니다. 12,5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간다. 단기적으로 1,2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12,000원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내용을 보고 차트랑 지금 실적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용이 더 좋은 내용을 저는 파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관심 종목이 되면 파악을 할 거고요. 거래량이 지금 하루에 7,000주인데 7,000주 안 되죠. 5,000주밖에 안 되죠. 근데 역회된 숄더 나온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상장이 된 진 얼마 안 됐고요. 1, 2, 3, 4, 5, 6 6개월 차의 보호 예수가 일반적으로 풀리잖아요. 지금은 한 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12,800원 돌파를 해야지 역회된 숄더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적 기준으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애매하긴 한데 거래량만 동반되면은 이 종목은 저는 괜찮아 보여요. 1차적으로 1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요. 14,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15,500원대까지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100원이죠. 12,100원 이탈 시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종목은 다 봐드렸어요. 거래량이 없는 것도 다 봐드렸고요. 전력 설비는 파트 1은 이전에 제가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항상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보이는 차트와 실적 기준으로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